지난 시간에 우리 벨로시티 포텐셜 이퀘이션을 유도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티뉴어티, 질량 보존을 미분형으로 표현한 방정식이죠. 그죠? 그리고 컨티뉴어티랑 모멘텀 이퀘이션을 이 두 개를 벨로시티 포텐셜을 이용해서 두 개의 식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식은 모두 벨로시티 포텐셜로만 표현되는 식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벨로시티 포텐셜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리니어 선형화하게 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런 방정식을 얻었단 말이죠. 자, 우리가 1학기 때 m 마크 넘버가 거의 0으로 갈 때, 인컴프레서블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두 개의 항만 남게 되고, 그 식이 이런 벨로시티 포텐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포텐셜 플로 또는 아이디얼 플로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거에 선형화되었기 때문에 이 식이 이 식을 만족하는 솔루션들의 조합으로 우리가 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식도 사실은 선형화된 식이죠. 1-m 인피니티 스퀘어라는 놈은 상수처럼 되는 거니까 딱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아니더라도 배수가 다른, 그죠? x 방향의 배수가 다른 선형화된 식입니다.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는 어떤 포텐셜의 조합으로 새로운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크 넘버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기울기가 양력 계수의 기울기, 마찬가지로 이게 압력 분포에 관한 얘기니까 이 기울기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마하수가 커질수록 실제로 이 기울기가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 그래서 벨로시티 포텐셜을 벨로시티 포텐셜의 그레디언트가 속도 벡터가 되도록 하는 이 포텐셜은 인비시드 이로테이셔널 플로우의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컨티뉴어티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모멘텀 이퀘이션을 축약하면 이런 형태로 되고, 이 둘을 합쳤을 때 마지막에 얻는 이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식에 있는 음속이라는 놈도 사실 어떤 상수, 즉 우리가 어떤 대기의 기본 조건들을 알고 있다면 그 음속 또한 이렇게 벨로시티 포텐셜로 포함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벨로시티 포텐셜을 구한다면 그거의 그레디언트로 UV를 구할 수 있고, 또 음속 A 결정할 수 있고, 마수가 정해지면 아이센트로픽 릴레이션으로부터 우리가 밀도, 압력, 온도 이런 값들을 다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얻은 벨로시티 포텐셜 이퀘이션은 난리니어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식을 간단히 만드는 과정, 선형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량이 이 포텐셜이라는 놈을 이와 같이 자유류의 어떤 퍼터베이션이 더해져 있는 형태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퍼터베이션의 변화량이 속도 벡터를 나타낸다 라고 해서 식을 이제 이 퍼터베이션 포텐셜에 대한 식으로 쭉 이와 같이 바꿔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비선형 항들을 다 없애버리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이와 같은 linearized 선형화된 velocity potential equation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걸 이제 풀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렇게 얻은 속도 벡터를 가지고 심지어는 압력계수, 우리 압력계수라는 게 동압에 대해서 게이지 프레셔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동압분의 게이지 프레셔는 감마 m 인피니티 스퀘어 분의 2 p 인피니티 분의 p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나요? q 인피니티라는 놈이 2분의 1 로 인피니티 v 인피니티 스퀘어입니다. 근데 이 놈은 2분의 1 로 인피니티, 속도라는 놈은 마크 넘버 스퀘어에 a 음속이 곱해져 있는 놈이죠. 근데 이 음속이라는 놈은 2분의 1 이 있고 여기서 감마 r t 인피니티입니다. 근데 로 rt가 압력이죠. 그래서 이 식은 2분의 1 감마 m 인피니티 제곱 p 인피니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CP는 이렇게 마수와 압력의 비율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압력의 비를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직접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관계식을 이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벨로시티 포텐셜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다면 U 햇이라는 놈은 라운드 P 햇을 X로 미분한 양이죠. 그죠? 포텐셜을 X로 미분한 양만 알면 압력 계수가 바로 결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식을 우리가 유도해 보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해서 이 식에 이르게 되는지.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이 압력에 관한 식을 속도 포텐셜로 표현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 식을 조금 넘어갔는데 포텐셜로 나타내기 위해서 아이센트로픽 관계식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감마 마이너스 1분의 감마 수이 되죠. 그러면 이 식은 또 어떻게 표현됩니까? 1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죠. 우리 요 에너지 게이션에서 전온도가 보존된다는 관계를 이용하면 T 플러스 CPT가 엔탈피고 더하기 2분의 V 제곱은 CPT 인피니티 플러스 2분의 1 V 인피니티 제곱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이 CP라는 놈은 뭡니까? CP라는 놈은 감마 마이너스 1분의 감마 R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T 마이너스 T 인피니티를 구해보면 2CP분의 V 제곱 마이너스 V 인피니티 제곱으로 식을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T 인피니티 분의 T를 속도로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변을 T 인피니티로 나누면 T 인피니티 분의 T 마이너스 1은 2CP T분의 V제곱 마이너스 V 인피니티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CP라는 놈은 감마 마이너스 1분의 감마 R이니까 이 식은 정리하면 2 감마 R T 인피니티가 되고 그죠?
분의 감마 마이너스 1이 오고 v제곱 마이너스 v 인피니티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감마 RT 인피니티라는 것은 음속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식은 2분의 감마 마이너스 1 그리고 a 인피니티 분의 v 인피니티 제곱 위치가 바뀌었네. v 인피니티고 요게 그냥 v가 되고 그죠? 다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v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위의 식에다가 이 결론을 이렇게 넣게 되면 1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감마 마이너스 1 그죠? 그리고 a 인피니티 제곱분의 v 인피니티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식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마 마이너스 1분의 감마 그죠? 맞습니까? 식을 지금 제대로 정리를 했나요? cp t 마이너스 t 인피니티 v 인피니티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그래서 이 식은 1 플러스 저런 식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 플러스 2분의 감마 마이너스 1 a 인피니티 제곱을 여기 떼놓고 그 다음에 v 인피니티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을 우리 앞에서 이미 속도의 크기라는 놈을 v는 v 인피니티 제곱 마이너스 요 놈을 v 인피니티 속도라는 놈을 v 인피니티 플러스 v라고 이미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v라는 놈이 이 속도의 해시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놈은 빼면 v 인피니티 제곱 마이너스 v 인피니티 마이너스 2v 인피니티 그리고 다시 한번 써보면 자 v 중에서 우리가 x의 속도 u를 v 인피니티 u 햇으로 뒀고 y 방향 속도는 v 햇으로 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v 제곱이라는 놈은 좀 더 정확하게 쓰면 여기 u고 마이너스 v 햇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놈은 u 햇이 되고 마이너스 u 햇 제곱 마이너스 v 햇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요 두 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 자리에 플러스 말고 마이너스가 딱 오게 되면 2v 인피니티 u 햇 더하기 u 햇의 제곱 더하기 v 햇의 제곱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감마 마이너스 1분의 감마. 그죠? 그런데 이 식을 이제 선형화하는 데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어떤 근사의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 마이너스 어떤 양 입실론을 제곱을 했다. 그럼 우리는 요거를 1 마이너스 2 입실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0.98의 제곱하면 이것의 의미는 1 마이너스 0.02의 제곱이죠. 그럼 이거는 1 빼기 0.04 해서 0.96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건
예를 들어 1.1의 제곱 하면 이미 우리 결과를 알고 있으면 1.21이죠. 그럼 이걸 이런 근사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1 더하기 0.1의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그냥 풀면 1 더하기 2 곱하기 0.1로 생각해서 이놈을 1.2라고 보면 뭐 에러가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기법을 이용해서 이놈이 감마 마이너스 1도 1.4라고 하면 0.4 정도 되고 음속은 상당히 큰 값이고 근데 우리가 이 햇 값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값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요 놈을 상당히 작은 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놈의 감마 마이너스 1분의 감마승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식은 우리가 이 식을 1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1분의 감마 곱하기 2a 인피니티 제곱분의 감마 마이너스 1 하고 2v 인피니티 u 햇 제곱 v 햇 제곱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이제 저 감마 마이너스 1을 감마 승 하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선형화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감마 마이너스 1 서로 약분하고 나면 정리되는 식은 1 마이너스 2a 인피니티 제곱분의 감마 그리고 2v 인피니티 u 햇 더하기 u 햇 제곱 더하기 v 햇 제곱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한번 잘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CP를 구하고 싶은 건데 CP라는 놈은 앞 위에서 정리했지만 감마 M 스퀘어 분의 2에 P 인피니티 분의 P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유도했던 요 식을 보면 P 인피니티 분의 P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은 결과적으로 넣어보면 감마 M 인피니티 제곱분의 2가 오고 요 자리에 마이너스 2A 인피니티 제곱분의 감마 그리고 2V 인피니티 U햇 제곱 더하기 V햇 제곱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마크 넘버라는 놈은 A 인피니티 분의 V 인피니티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V 인피니티 제곱분의 1이 되고 그죠? 그리고 저 박스 안에 있는 요 식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V 인피니티 U 햇하고 V 인피니티 제곱 나누면 결과적으로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V 인피니티 분의 분의 2U 햇이 되고 또 여기 마이너스 V 인피니티 제곱분의 U 햇 제곱 더하기 V 햇 제곱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U 햇이라는 것도 퍼터베이션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고 그죠? 그러니까 V 인피니티 분의 U 햇은 상당히 작은 값이죠. 근데 요 뒤에 있는 이 항은 그 작은 값을 다시 제곱을 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훨씬 더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을 마이너스 V 인피니티 분의 2U 햇이라고 둬도 거의 실제와 우리 어차피 중간에서 여러 가지 가정을 써가지고 식을 유도했기 때문에 그 과정들에 비하면 제곱한 양은 그렇게 큰 값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CP는 마이너스 V 인피니티 분의 2U 햇으로 얻을 수 있다. 속도의 퍼터베이션의
압력 계수와 비례한다. 즉 속도의 퍼터베이션이 크다면 그곳은 압력도 큰 곳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식을 이와 같이 한번 같이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 과정들이 이 책에 여기 이 슬라이드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뭐 부호들이 조금씩 틀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요 식에는 괄호고 여기는 뭐 마이너스가 와야 되겠죠. 뭐 어쨌든 사라질 항이니까 좀 틀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CP가 퍼터베이션에 비례한다. 심지어 프레셔 코에피션트, 압력 계수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유도를 해봤습니다. 이걸 뭐 정리하면 다시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로 CP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고, 이 문제를 우리가 실제로 풀 때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식은 1-제곱에 여기에 해시 붙은 놈이죠. 그죠? 퍼터베이션 관계식입니다. 이와 같은 식을 선형화된 포텐셜 이퀘이션을 풀고, 그럼 이 포텐셜을 풀 수 있으면 압력을 구할 수 있다. 압력 계수를 얻을 수 있다. 그 이 편미분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경계 조건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퍼터베이션에 관한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 조건으로 우리가 물체와 아주 먼 곳, 인피니티, 아주 우리가 무한대라고 표현하죠. 먼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퍼터베이션도 없겠죠. 그래서 U hat, V hat도 모두 0입니다. 이 말은 이 퍼터베이션 포텐셜이 상수와 같다. 왜냐하면 X방향, Y방향으로 미분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원방에서는 저 값이 어떤 값은 우리가 모르지만 어떤 상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벽면에서는 플로우 이 조건을 다른 말로 플로우 탄젠시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유동의 탄젠시, 그러니까 평행한 어떤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물체의 속도 벡터는 물체 표면과 표면을 따라 주어지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느 특정한 지점에 UV가 있다. 그러면 그 지점의 이 각도 세타만큼 기울어져서 탄젠트 세타가 U분의 V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그때 U라는 놈은 V 인피니티 플러스 U 햇이고, 그죠? V는 그냥 V 햇과 같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상대적으로 보면 V 햇은 상당히 작은 값인데 그 놈을 큰 값으로 지금 나누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U 햇을 더한 값을 나누나 뭐 안 더한 값을 나누나 사실상 똑같죠. 그래서 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근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V 햇이라는 놈이 V 인피니티의 탄젠트 세타 기울어져 있는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면 된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표면에서 물체 표면에서 P를 Y로 미분한 놈이 V 인피니티 탄젠트 세타면 를 만족하는 포텐셜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선형화된 벨로시티 포텐셜은 이 식과 같이 주어집니다. 1-m 인피니티 제곱. 이 뭐 상수와 같죠, 그죠? 문제가 주어진다면 P를 X로 2번 미분한 놈, P를 Y로 2번 미분한 놈, 그 놈을 더한 놈이 0이 되는 이런 결과적으로 이런 P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이 문제의
문제입니다. 그럼 그때 이 편미분 방정식은 이와 같이 벽면에서 플로우 탄젠시 컨디션을 만족해야 되고 아주 먼 곳에서는 P가 콘스탄트인 이 값은 문제를 풀어보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주어진 이걸 만족하는 포텐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게 이 perturbation velocity potential을 구하게 되면 그 다음에 velocity 속도 UV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UV를 알면 U hat, V hat을 아는 것이니까 U hat을 그냥 자유로 속도로 나눠서 2배 해주면 압력 계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압력 계수를 알면 우리가 어떤 물체의 힘과 모멘트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정식의 특성을 보면 1-m 인피니티 제곱이 양수면 엘립틱 PDE가 됩니다. 이 경우는 서브소닉인 경우가 되죠. 서브소닉인 경우가 되고 이 값이 0보다 작으면 초음속 슈퍼소닉인 경우입니다. 서브소닉, 슈퍼소닉인 경우에 선형화가 가능한 조건, 즉 충격파라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어떤 유동 이런 데서 저식이 되고 두 가지는 수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는 솔루션이 됩니다. 엘립틱 PD 같은 경우엔 라플라스 이퀘이션처럼 어떤 상태를 결정하는 방정식이 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느 한 곳의 변화가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하이퍼볼릭 타입의 PD가 되면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동이 상류에서부터 흘러와서 아래로 내려갈 때 예를 들어 뭐 유동이 이렇게 있을 때 충격파 이렇게 생기고 나면 이 뒤쪽의 유동이 앞쪽에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죠? 왜냐면 초음속 유동이니까. 그죠? 앞의 상태가 내가 흘러가는 방향 뒤를 결정할 뿐 뒤쪽에 있는 어떤 상태가 앞쪽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볼릭, 엘립틱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냥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솔루션도 이 특성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걸 푼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저 똑같은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실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지금 다이아몬드 익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지금 풀고 있죠, 그죠? 그러면 받은 각 0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어떤 CFD 문제로 환원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반만 얘가 받은 각 그냥 0도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럼 위아래가 대칭이니까 이렇게 반만 생각해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공간이 아주 먼 곳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인피니티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내가 격자를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직교성을 잘 만족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뭐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이 물체 주변에 격자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썰렁을 이렇게 잘라서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런 문제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그럼 총 몇 개입니까? 각각의 관계식이 자 점으로 생각하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그래서 요거를 1, 2, 3, 4, 5, 6, 7번 점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8번 점, 14번 점. 그 다음에 여기는 15번 점,
21번 점. 또 7 다음 얼마고? 20, 여기 28, 22.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바깥쪽에 테두리에 해당되는 점들은 다 바운더리 컨디션에 해당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 입장에서 보면 벽에 해당되는 점은 요 셀 두 개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이와 같이 점으로 생각하면 요 코너가 이, 이 코너의 기울기가 불연속하죠. 그죠? 코너의 기울기가 불연속한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이렇게 풀 수가 없고 이렇게 셀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냥 개념적으로 지금 따져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사실 셀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 그냥 이렇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주변의 값들, 예를 들어 이 앞쪽 요 라인, 바깥쪽 라인. 그래서 포인트 기준으로 1번, 8번, 15번, 22번부터 28번, 21번, 14번, 7번 점에는 값이 고정되어 있는, 왜냐면 우리가 자유류 원방이라고 치는 겁니다. 지금 원방이라고 치면 어떤 인피니티 값을 갖고 있겠죠. 그죠? 뭐 햇은 지금 다 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햇이 다 포함되어 있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값들이 이렇게 다 고정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 바닥면 요걸 모두 다 바닥이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냥 길게 늘어져 있다 치고. 그리고 여긴 대칭 유동이니까 우리가 그냥 유동이 표면을 따로 흐른다라는 조건을 똑같이 적용해도 무방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탄젠트가 예를 들어 2번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주어져야 되니까 예를 들어 3번 점 같으면 3번, 4번, 5번 점은 이제 벽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니까 플로우 탄젠시 컨디션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인피니티, 탄젠트, 세타는 라운드 P, 라운드 Y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값을 알아야 되는 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점의 값만 내가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지금, 그죠? 그리고 3번, 4번, 5번 점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값으로 계속 값들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푼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분을 우리가 근사하는 식으로 점들 간의 관계로 표현해 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예를 들어 어떤 양을 두 번, 두 번 미분한 것은 x 방향으로 지금 그 변화량을 따져주고 있으니까, 그죠? 이놈은 근사적으로 보자면 델타 x 제곱분의 pi 플러스 1 마이너스 2pi 플러스 pi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다 번호를 다 붙여보면 9, 10, 11, 12, 13, 16, 17, 18, 19, 20, 23, 24, 25, 16, 27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실제로는 XY에 뭐 변화가 다 있지만 우리가 그 정도는 에러라고 많이 치면 물론 실제로 이걸 프로그래밍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좀 더 정교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직접 푼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근사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푸는지 지금 그걸 설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 점별로 저 관계식을 우리가 다 찾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9번점, 포인트 9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9번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미분을 해야 되니까 1-m 인피니티 제곱을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베타 곱하기 9번점에 대해서 x방향으로 두 번 미분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델타 x 제곱분의 p 10번점 빼기 2 9번 포텐셜 더하기 8번 포텐셜이 될 테고 더하기 두 번째 식은 y로 미분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y 제곱분의 p y 방향을 따져보면 p 16 빼기 2 p 9번 더하기 p 2는 0 이런 식이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p 10번에 대해서도 똑같은 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마지막 이런 식으로 p 20번까지 식을 얻게 되면 p 20번에 대해서 써보면 베타 델타 x 제곱분의 p 21 마이너스 2p 20 더하기 p 19 더하기 델타 y 제곱분의 p 29 마이너스 2p 20 더하기 p 1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린 총 몇 개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의 총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unknown이 자, 그러면 결국 이 식은 어떤 문제가 됩니까? unknown이 이렇게 쭉 있을 때 여기에 p 9번부터 p 13번, p 16번부터 p 20번까지 unknown이 되고 그것들 간의 관계가 결국엔 연립방정식의 관계식이 행렬 문제죠. 이놈은 이쪽에는 예를 들어 지금 p 9번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을 한다고 치면 p 9번 점을 기준으로 해서 8번 점은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주어진 어떤 값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P2번 점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뭐 여기에 뭐 1번, 2번, 7번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요 바운더리라고 벽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저기에 2번 점 같은 경우에는 요 플로우 탄젠시 컨디션을 만족해야 될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근데 탄젠트 세타가 유동 각도가 0도니까 그죠? 라운드 P, 라운드 Y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P 9번 마이너스 P 2번 나누기 델타 Y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P 2번은 P 9번과 같은 값을 가지기만 하면 이 조건을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충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요 첫 번째 식을 우리가 모르는 값만 남겨두고 왼쪽은 모르는 값을 두면 델타 x 제곱분의 베타가 있고 여기에 코스 여기에 식을 이렇게 써야 되겠죠.
델타 x 제곱분의 베타의 p 10 마이너스 그 다음에 델타 x 제곱분의 베타 p 군데 2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p8은 아니까 반대쪽으로 넘겨둡니다. p8 어떤 상수값을 주기만 해도 되는 것이니까요.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 차이에 불과하는 거니까 원방의 값을 뭐로 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놈은 더하기 델타 y 제곱분의 1 p16 그리고 p2는 p9와 같은 값이면 되니까 그죠? p2 자리에 p9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2 마이너스 2가 아니고 그냥 델타 y 제곱분의 1 p9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p19 16 그 다음에 9 이렇게 식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결국 3개의 변수가 서로 그래서 해당되는 위치로 요 값들을 요 개수들을 여기 넣어주면 되고 여기 이렇게 있겠죠. 어떤 값들이 그죠? 요 개수 값들이 요 행렬에 요 위치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p8번의 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식을 쭉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변수가 지금 10개니까 그죠? 이쪽으로 10, 이쪽으로 10되는 행렬이 얻어지고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AX 벡터는 B 벡터와 같다. 이런 형태로 식을 정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행렬의 역행렬을 딱 구하게 되면 X 벡터를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이 포텐셜 값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포텐셜 값을 알았다. 어떤 점에서. 그러면 그때 U hat이라는 놈은 라운드 P 라운드 X니까요. 그죠? 이 놈은 근사적으로 보면 2 델타 X 분의 P I 플러스 1 마이너스 PI 마이너스 1. 그 해당되는 점에 그 I 플러스 1에 해당되는 점 그리고 I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점들을 넣어주면 우리가 근사적으로 이것도 근사식이죠. 수치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U hat, V hat. 그죠? U hat이 얻어지고 나면 압력 계수는 마이너스 V 인피니티 분의 2U hat. 이렇게 압력 계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면에서의 압력 분포를 우리가 이런 연립 방정식 문제, 선형화된 지배 방정식을 통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므로써 압력의 분포를 알 수 있다. 압력의 분포를 안다는 것은 어떤 작용하는 힘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구체적으로 이걸 아주 정교하게 지금 식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금 이 지배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수치적으로 어차피 손으로 풀지는 못하는 것이고요. 이걸 수치적으로 푼다고 했을 때 어떤 과정으로 이 식을 풀 수 있겠는지 사실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기울기나 공률을 수치적으로 근사하는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수치 해석에서 그죠? 그런 어떤 수치 해석의 지식을 이용해서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의 어떤 조건들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설정한 영역 내부의 어떤 변화량이 이 벨로시티 포텐셜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벨로시티 포텐셜을 구하게 되면 속도의 퍼터베이션을 구할 수 있고 압력 계수, 힘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런 문제를 사실 한번 조금 머리가 아프긴 하겠지만
저런 룰들을 이용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관심이 있으면 해볼 수 있겠는데 이 장에서는 뭐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다시 방정식 레벨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velocity potential equation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m 인피니티 제곱 이놈은 상수입니다. 그죠? 자, 이놈은 상수고 이놈이 상수인데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좌표 변환 또는 변수 치환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1-m 인피니티 제곱을 어떤 상수의 제곱이라고 두면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공간을 물리적인 XY로 표현되는 이 공간을 크시 에타의 공간으로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크시 X는 바뀌지 않고 에타만 베타 Y로 식을 표현하게 되면 즉 어떤 새로운 공간으로 옮기는 겁니다. 즉 축약을 하는 거죠. 베타가 예를 들어 0.5다. 그러면 실제는 y 기준으로 1m인 것을 그 1m가 0.5가 되는 저 압축된 어떤 공간으로 지금 우리 압축성 유동합니다. 그죠? 뭔가 유사하죠. 그죠? 압축된 공간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이 본래의 의식에 따라서 크치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될 테고 그죠? y에 대한 미분을 에타에 대한 미분으로 바꿔내면 결국 베타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돼가지고 좌표된 변환된 공간에서는 이 박스친 요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생각해 보면 이제 변환된 포텐셜이니까 햇이 아니고 바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요 놈을 보면 우리 그냥 라운드 제곱, 라운드 x 제곱, 그 다음에 y 미분 이게 라플라스 이퀘이션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변환된 공간에서는 그냥 이 식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비압축성, 우리가 공기역학에서 했던 비압축성 유동의 지배 방정식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좌표 변환된 공간에서는 더 이상 압축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죠? 압축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공간으로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옮겨진 공간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비압축성의 방법으로 해결을 한 후에 다시 좌표만 옮겨주면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옮겨진 공간에서 비압축성 문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XY 공간에서 이 얘기입니다. XY 공간에서 우리가 CL이 도대체 기울기가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알파에 어떻게 비례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놈이 크시에타 공간으로 가면 인컴프레시블 유동하고 같은 상태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은 2파이 알파, CL은 2파이 알파다 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 솔루션이 다시 XY 공간으로 돌아오면 이 식이 똑같은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죠? 그 수학적으로 좌표 변환 룰에 따라서 압축성이 비압축성으로 되고 이런 우리가 관계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 좌표 변환 이론에 따르면 좌표를 변환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우리 어떤 익형 문제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이 익형 문제를
처음 XY 공간에 있는 이 익형 문제를 피지컬 스페이스에서는 예를 들어 이 Y의 좌표 Y는 fx라는 게 이 익형의 함수 모양입니다. 피지컬 스페이스에는 Y는 fx가 에어포일 쉐입을 나타낸다면 이놈이 변환된 공간 크시 에타 공간에서는 크시와 에타로 에어포일 형상이 표현되겠죠. 근데 그 모양은 실제로 증명을 해보면 똑같은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운더리 컨디션, 즉 형상의 df, dx라는 놈은 기울기에 해당되죠. 그죠? 이 형상의 기울기입니다. 그 형상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 기울기에다가 v 인피니티 곱하면 우리 앞쪽에서 유도했던 경계 조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v 인피니티 탄젠트 세타가 뭐였습니까? 라운드 p, 라운드 y 이렇게 스몰 디스터번스라고 하면 이게 v 햇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좌표 이 dx분의 df의 v 인피니티를 곱하면 이놈이 포텐셜을 y로 미분한 놈이 된다는 것이고, 근데 이 햇으로 표현된 놈은 변환된 좌표계로 옮겨져 가게 되면 베타분의 1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p 바를 크시 방향으로 옮기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식이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이 형상이 이런 수학적인 어떤 좌표 변환 룰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게 이 포텐셜이 이 과정으로 바뀌는 과정, 이 과정이 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건데, 저도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쭉 팔로우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은 df, dx라는 놈이 원래 피지컬 공간에서의 이 함수의 기울기였습니다. 이 기울기랑 트랜스폼된 공간에서 함수 모양이 q로 정의가 되어 있었죠. 그죠? 이 q를 크시, x에 해당되는 크시로 바꾼 놈이랑 두 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점에서 기울기가 똑같다면 형상이 닮은 꼴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XY 공간에서, 실제 공간에서 에어포일 위에 compressible flow는 같은 형상을 가지는 크시에타 공간에서 비합 축성 유동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배 방정식이 비합 축성으로 크시에타 공간에서는, 물리 공간에서는 1- 제곱 이렇게 표현되었던 식이 크시에타 공간에서는 바가 되고, 에타에 대한 미분, 이게 라플라스 이퀘이션이죠. 이 포텐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포텐셜은 인컴프레서블 플로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표 변환된 공간에서는 인컴프레서블 플로우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가 이미 공기역학에서 얻어뒀고, 그것을 다시 물리 공간으로 가져오게 되면 압축성 유동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가 될 텐데 결론을 보면 아주 명쾌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결론으로서 압력 계수는, 자, 우리 선형화된 압력 계수를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v 인피니티 분은 라운드가 아니고 2죠. 2. 그저 2배입니다. 이렇게 되고 u 햇이라는 놈은 퍼터베이션 벨로시티 포텐셜을 x로 미분한 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퍼터베이션 미분을 즉 인컴프레서블 공간으로 옮기게 되면 이와 같이 베타가 쭉 나오는, 그래서 베타분의 1이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2u 바 오버 v 인피니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u 바라는 놈은 비압축성 영역에서의 속도의 퍼터베이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만큼을 비압축성에서 얻는 0이 비압축성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비압축성에서 얻는 압력 계수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압축성 유동에서 CP라는 놈은 비압축성 유동에서 얻은 CP를 베타로 나눈 값이고, 이 베타는 루트 1-m 인피니티 스퀘어가 되니까 이거분의 CP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압력 계수가 베타로 나누어지, 베타가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압력 계수 값이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값만 커지고 모양은 똑같을 거니까, 그죠? 납작하던 놈이 배불뚝이가 되는 그런 형태로 변화의 형태는 비슷하겠지만 그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프트나 모멘트, 우리가 점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리프트와 모멘트라는 것도 결국엔 압력 계수의 그냥 적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유로 양력 계수도 CL0, 즉 우리가 인컴프레서블에서 얻었던 양력 계수 CL0, 이게 뭡니까? 2파이 알파죠. 그래서 우리는 CL은 2파이 오버 루트 1-m 인피니티 제곱 알파와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기울기가, 그죠? 변화의 모양은 똑같은데 기울기가 더 커졌다는 얘기죠. 아음속 유동일 때. 이건 초음속 유동일 때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가장 앞쪽에서 다뤘던 실제 그 익형의 실험 결과와 같은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좌표 변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겁니다. 이 방식에 따라서, 이런 룰에 따라서 얻어진 이것이 실제와 굉장히 잘 맞게 됩니다. 근데 이게 유효한 구간은 선형 구간에서만 유효하겠죠. 바등각이 좀 높아져 가지고 유동에 뭐 박리가 생겼다 이러면 더 이상 이 유동은 아이센트로픽, 선형화된 유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간에선 틀리겠지만 이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2파이 알파로 이렇게 변화하던 놈이 기울기가 더 커졌습니다. 근데 스톨은 더 빨라지죠. 그래서 이 시기 유효한 구간은 요 선형 구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항공기 운용은 저 선형 구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성능을 예측하는데 직접 이 식을 갖다 쓸 수가 있겠죠. 모멘트 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피칭 모멘트가 더 많이, 똑같은 바등각을 바꾸었을 때 양력도 더 많이 생기고 피칭 모멘트도 더 많이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브소닉 유동을 다룬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높으면 마하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똑같은 바등각에서 더 많은 양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압축성 효과를 충분히 압축성 효과의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대부분 충격파가 생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웨이브 항력이 발생하고 안 좋은 면들만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좋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장거리 항공기들이 아주 하이 서브소닉 영역, 그래서 아주 약한 충격파가 날개 위에 생기는 그 구간을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항비 똑같은 바등가에서 예를 들어 마하수가 이래 증가를 할 때 CL over CD를 이렇게 구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지점이 대략적으로 마하수가 뭐 한 0.8 정도 되는 그런 구간에 해당되는 것이죠. 양항비가 좋으면 성능이 좋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즉 양력 계수가 마하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 크게 발생한다. 이것이 이 장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책에도 내용이 있지만은 improved correction, 즉 뭐 딱 이게 실제와 아주 잘 맞는 건 아니고 그런 보정 효과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요것도 뭐 시기 그 그냥 경험식으로 커브 피팅한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얻어낸 식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압축성의 여러 이론들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여기 딱 요런 거 딱 보시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게 전온도 그죠? T0 over T는 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죠? 온도의 변화까지도 같이 이렇게 고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실제 상황을 좀 더 고려한 이런 좀 개선된 어떤 코렉션들이 이렇게 있고 이 코렉션을 뭐라고 부르냐면 프란틀 글라우어트 코렉션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결론 베타분의 2파이 알파, 베타분의 2파이 이와 같이 베타분의 1로 보정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게 이제 프란틀, 글라우어트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걸 프란틀 글라우어트 룰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압축성 효과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걸 조금 더 살펴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